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73세이시니 혼자 사시는 게 이제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도가 없으니 유량원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 낙상으로 골절상을 입고 병원을 함께 다녀왔던 아들에게 온 전화통화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저는 늘 그렇듯 거실 소파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TV에서는 익숙한 드라마 음악이 흘렀죠. 방금까지 달콤했던 오후의 여유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나는 싫어. 속으로는 거부했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웃어넘기며 놀란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불 꺼진 조용한 집에 홀로 앉아 있으니 정말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해?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에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요양원만이 답일까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노후의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노후 주거에 대한 1위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분들께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화장대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도 서려 있었어요. 사실 저도 혼자 사는 게 무섭긴 했어요. 남편 철수가 3년 전에 떠나고 나서부터 밤이 가장 길었거든요. 특히 지난달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콕콕 쑤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이게 뭐지? 숨이 가빠오면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혹시 심장마비인가? 지금 쓰러지면 누가 찾아줄까?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이 집에서 혼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손끝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30분쯤 지나자 괜찮아졌지만 그날 이후로 밤이 더욱 무서워졌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은 무사히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말이 맞는 건가? 정말 혼자 살면 안 되는 건가? 거울 속 제 얼굴이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요양원에 가는 것도 싫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저항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해? 월요일 오전,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곳이었지만 갈 곳이 없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복지관 로비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다가왔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는 얼굴이 마치 딸 같았어요. 어르신, 처음 오셨나요? 저는 사회복지사 김미영이에요. 아, 네. 그냥 답답해서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낯선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김미영 선생님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무슨 고민이 있으시면 얘기해보세요.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목구멍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아들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말하다 보니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정말 요양원에만 가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집에서도 안전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김미영 선생님은 빈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어요. 응급 안전한 심 서비스라고 있어요. 목걸이를 하나 드리는데 위급할 때 버튼만 누르면 119가 바로 출동해요. 제 눈이 반짝였어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방문 요양 서비스도 있고 주간 보호센터도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들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75세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어요. 가슴 속에서 꽁꽁 얼어있던 뭔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면서도 설렘이 있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복지관에서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 또 무슨 소리예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응급 안전 서비스와 제가 케어에 대해 설명했어요. 말하는 동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엄마, 그런 서비스 믿을 수 있어요? 진짜 위급할 때 와줄까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두 사람의 차가운 반응에 제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런 걸로는 24시간 돌봄이 안 돼요. 민호야, 엄마는 정말 집에서 살고 싶어. 목이 메어서 말을 제대로 잇기가 어려웠어요. 엄마, 혼자 사시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매일 달려갈 수도 없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 소리에 제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요양원 가세요. 전문적인 케어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내가 언제 편하자고 살았니?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엄마, 지금 그런 얘기할 때예요? 현실을 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매정할 줄 몰랐거든요. 눈물이 마르면 또 흘렀어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을 때까지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거울 앞에서 주름진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70년 넘게 살면서 못할 게 뭐 있어? 입술을 꽉 깨물고 중얼거렸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어요. 복지관으로 가는 발걸음이 어제와는 달랐어요. 무겁지만 단단했어요. 김미영 선생님을 다시 만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선생님, 어제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반대해요. 그래도 할머니가 원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해주세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희망으로 떨리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작은 목걸이가 배달됐어요. 택배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게 그거구나. 목에 걸어보니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가운데 빨간 버튼이 있고 누르면 119에 바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작은 목걸이지만 제게는 든든한 동반자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조금 안심이 됐어요.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요. 혹시 또 가슴이 아파도 이 버튼만 누르면 되겠네. 아직 아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응급호출기를 찬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화요일 오후 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그만 미끄러졌어요. 아이고,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허리가 삐끗했어요. 차갑고 딱딱한 타일 바닥이 온몸에 와닿았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하지? 순간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한 거잖아요. 그때 목걸이에 빨간 버튼이 생각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꾹 눌렀어요. 신호음이 삐삐 울렸어요. 119입니다. 어디서 신고하시는 건가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 넘어졌는데요. 지금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허리가 아픈데 잘 모르겠어요. 곧 구급차가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구급대원이 저를 부축해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오니 저녁 7시가 다 됐어요. 그런데 집 앞에 아들 차가 서 있더라고요. 가슴이 다시 철렁했어요. 엄마! 왜 연락을 안 해요? 병원에서 아들에게 연락이 갔던 거예요. 민호의 얼굴은 걱정과 화가 뒤섞여 있었어요. 119에서 전화 왔는데 엄마가 넘어지셨다고? 깜짝 놀랐잖아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봐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며느리도 옆에서 맞장구 쳤어요.
두 사람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겨냥했어요. 어머님, 이번엔 다행이었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날 밤 아들은 계속 요양원 얘기만 했어요. 제가 준비한 안전장치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쌓아온 용기가 다시 흔들렸어요. 며칠 후 아들이 요양원 입소 서류를 가져왔어요.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엄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서류를 보니 정말 깔끔한 시설이었어요. 사진만 봐도 잘 갖춰진 곳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마치 감옥 입소 서류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알게 된 순자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혜순아, 포기하면 안 돼. 한 번 넘어진 걸로 다 끝난 건 아니잖아. 순자 할머니의 단단한 목소리가 제 마음에 힘을 주었어요. 그래도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아. 혼자 살기엔 너무 위험해. 아니야. 내가 아는 분 중에 혼자 살면서도 잘 지내는 분들 많아. 순자 할머니는 주간보호센터 얘기를 해줬어요. 전화기 너머로 따뜻한 격려가 전해졌어요. 낮에는 그쪽에서 지내고 밤에만 집에서 자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켜지는 것 같았어요. 응. 아침에 차로 데리러 와서 저녁에 집까지 바래다 줘. 새로운 정보였어요. 희망의 끈이 다시 보였어요.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네? 맞아. 그리고 만약에 또 넘어지면 집안을 좀 바꿔봐. 순자 할머니의 격려를 듣고 다시 용기가 났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다음 날 바로 복지관으로 갔어요. 아침 일찍부터 나섰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김미영 선생님을 만나서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할머니,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어떤 곳인지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같이 가봐요. 주간보호센터는 생각보다 밝고 깔끔했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기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네, 아침 9시에 모시러 와서 오후 5시에 집까지 바래다 드려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방문 요양 서비스도 신청했어요. 주 3회 2시간씩 요양보호사분이 와서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집 안안전 개조였어요.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았어요. 방 곳곳에 센서 등도 달았어요. 이제 좀 안전해졌네. 한 달 예산이 80만 원 정도 들었지만 요양원비보다는 훨씬 적었어요. 집안 곳곳이 달라지니 마음도 새로워졌어요. 방문 요양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온 이경숙 요양보호사는 4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낯선 사람이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밥을 해주는 게 제 영역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느낌이 이상했어요. 할머니, 냉장고 정리 좀 할게요. 아, 그냥 두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하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저는 음식을 짜게 해서 먹는 편이었는데 경숙 씨는 싱겁게만 했어요. 할머니, 짠 거 드시면 혈압에 안 좋아요. 그래도 내 입맛에 안 맞는데. 청소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제가 평소에 물건을 놓던 자리를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제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는 것 같았어요. 제 자리에 놔주세요. 할머니, 이렇게 놓으면 더 편할 거예요. 일주일 후 경숙 씨가 복지관에 전화를 했어요. 김미영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요양보호사분이랑 잘 안 맞으시나 봐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니에요. 서로 적응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결국 경숙 씨는 그만뒀어요. 또 실패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까다로운 사람인가 싶었어요. 새로운 박순희 요양보호사는 50대 초반이었어요. 경숙 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인상부터 따뜻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무엇보다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요.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음식은 어떤 맛을 좋아하세요? 짜게 먹는 편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조금 짜게 해드리고 점점 줄여볼까요? 그게 좋겠네요. 순희 씨는 제 생활 패턴을 존중해줬어요. 물건도 원래 자리에 놓고 청소할 때도 미리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 서랍 정리해도 될까요? 그래요. 고마워요. 무엇보다 대화가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젊으셨을 때 어떤 일 하셨어요?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지. 어머, 그럼 요리를 정말 잘 아시겠네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같은 나이대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운동도 하고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네.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외롭지 않았어요. 낮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지 기분도 좋았고 마음도 따뜻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하루가 너무 바빠진 거예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주간보호센터, 화요일, 목요일은 방문 요양 서비스, 토요일은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일요일만 쉬는 날이었어요. 어머나, 내가 언제 이렇게 바쁘게 살았나?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더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덕분인지 밤에도 잘 잤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주간보호센터에서 만난 친구들도 생겼어요. 김옥자 할머니, 이순덕 할머니, 오랜만에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혜순아, 너 요즘 얼굴이 환해졌다. 옥자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정말? 나도 그런 기분이야. 무엇보다 밤이 무섭지 않았어요. 낮에 충분히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이 생각나서 혼자 웃기도 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시니어 하우징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거기도 괜찮대. 같은 나이대 분들이랑 함께 살면서 서로 돌봐준다더라.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순덕 할머니의 시니어 하우징 소식을 들으니 정말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바로 순덕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혜순아, 너도 관심 있어? 여기 정말 좋은 곳이야.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지금 제가 선택한 방법도 좋지만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시니어 하우징도 고려해 볼 만하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김미영 선생님께 전화드려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시니어 하우징 같은 곳이 우리 지역에도 있나요? 네, 최근에 생겨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많지는 않아서 경쟁이 치열해요. 어떤 분들이 주로 가시나요? 혼자 사는 게 불안하지만 요양원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자주 돌봐드릴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장점이 뭔가요? 개인 프라이버시는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요. 단점도 있겠죠? 공동생활이다 보니 어느 정도 규칙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아직 시설이 많지 않아서 선택의 폭이 좁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김미영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더 명확해졌어요. 시니어 하우징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요양원의 중간 단계 같은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상황에서는 지금 방법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나중에 몸이 더 불편해지시면 그때 시니어 하우징을 고려해보세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제가 선택한 방법으로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노후에는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순덕 할머니는 시니어 하우징을, 저는 지금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둘 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불편해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지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몸이 건강할 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나중에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거예요. 7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경제적 부담이 조금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주간보호센터 월 40만 원, 방문 요양 서비스 월 30만 원, 응급 안전 서비스 월 5만 원. 합치면 월 75만 원 정도였어요. 연금으로는 부족한 금액이었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동안 자식들에게 용돈을 줬는데 이제는 오히려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자존심도 상하고 고민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네, 말씀하세요. 요즘 서비스 이용하느라 돈이 좀 들어서 얼마나 드는데요? 한 달에 75만 원 정도.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엄마, 요양원비가 월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랬어? 네, 그럼 125만 원이 절약되는 거네요. 그 돈으로 엄마 서비스비 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고마워. 그런데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오히려 전보다 훨씬 좋아. 아들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나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몸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작년보다 수치가 다 좋아졌네요? 정말요? 혈압도 안정됐고 혈당도 정상 범위였어요. 심지어 체중도 적정선으로 늘었어요. 뭔가 특별한 걸 하셨나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사람들이랑 많이 만났어요. 아, 그게 도움이 됐나 보네요. 의사 선생님은 1년 전 기록과 비교해서 설명해 줬어요. 특히 우울 지수가 많이 개선됐어요. 이 정도면 정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민호야, 엄마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작년보다 다 좋아졌대. 정말요? 어떻게? 검진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말하는 동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잘 지내실 줄 몰랐어요. 너희들이 걱정해서 그랬구나. 네, 혼자 계시면서 아프시거나 외로우실까봐. 이제 걱정 마. 엄마 정말 괜찮아.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느새 저는 복지관에서 유명인이 됐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할머니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혜순 언니, 저도 아들이 요양원 보내려고 해요. 그래? 그럼 우선 복지관에서 상담받아봐.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 나도 넘어져서 아들한테 혼났거든. 그런데도 포기 안 하셨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김미영 선생님도 저를 멘토로 활용했어요. 할머니, 경험담 발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요? 복지관 강당에서 20여 명의 어르신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말을 시작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살기도 무섭고 자식들 반대도 심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 박수 소리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요양원비보다 적게 든다고. 또 다른 분이 물었어요. 가족들 설득은 어떻게 하셨어요? 설득보다는 결과로 보여주었어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모습을요. 지금 저는 75세가 됐어요. 여전히 제 집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주간보호센터 친구들과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고, 순이 요양보호사와도 모녀 같은 관계예요. 할머니, 정말 잘 사세요. 순이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요즘은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시니어 멘토로 활동하는 거예요. 저처럼 혼자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죠. 내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니 정말 뿌듯해. 지난주에는 아들 가족이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엄마, 정말 잘 지내시네요. 그럼 엄마가 누구 딸인데? 손주들도 할머니가 밝아진 걸 알아봤어요. 할머니,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여요. 그치? 할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서 그런가 봐. 저녁에 아들과 단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오랜만에 나누는 진솔한 대화였어요. 민호야, 그때는 미안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싶어서.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맞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잘 지내실 줄 몰랐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시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신기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75세가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제 집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살기도 무섭고 가족들 반대도 심했고 넘어져서 다칠 뻔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어요. 응급안전 서비스, 제각케어, 주간보호센터, 시니어 하우징. 정말 많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75세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조금씩 시도해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75세인 지금도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선택을 해보세요. 분명히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늘 함께하는 시니어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